오케이, 시작. 안녕하세요. 서울 중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5학년 최민혁입니다. 1.5도, 1.5도씨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저는 어느 날 뉴스를 보았습니다.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을 죽게 하고 한반도 면적보다 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호주 산불에 대한 뉴스였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헐, 어떡하지?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는 1.1도씨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만약 1.1도씨 이상 기온이 더 증가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1.5도씨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들은 자연보다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1도씨나 증가시켰습니다. 2018년 인천송도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평균 기온을 현재처럼 증가시킨다면 7년 이내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1.5도씨 이상 증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네, 많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도 1.5도씨만 정도만 증가해도 아픈 듯이 지구도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증가한다면 세계 곳곳에 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피해 중 몇 가지를 말하자면 폭염이 올해 더 지속되고 기후위기 때문에 동물들이 살 곳을 잃고 인간들에게 내려와 전염시키는 신종 바이러스 등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만약 기온이 1.5도씨 이상 증가한다면 다시 그전 온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7년입니다. 7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7년이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것입니다. 앞으로 음료수를 포장해서 마실 땐 가급적 텀블러를 사용하고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에코백을 사용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저와 같이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우리 김지훈 학생부터 들은 소감, 혹은 뭐 조언. 지난번에는 뭔가 다양한 것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일관성 있게 하나만 설명해서 좋았어요. 1.5도씨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죠? 네. 오케이. 우리 채연이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못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채연이 넘어가고. 자, 우리 민영이 연설 되게 좋아졌어. 지난번보다 확실히 한번 첨삭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좋아진 게 이제 느껴지는데, 자세한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첨삭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어제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 나아졌는데, 사실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훈이 거 한번 들어보자. 지훈이. 나가지 말고 있어봐. 내가 다시 시킬 거니까. 있어봐. 자, 김지훈 학생 연서 들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작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후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뱃속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류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고기, 바다거북등과 같은 어류들이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플라스틱은 알바트로스의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았을까요? 최근 난 기사에는 항유고래가 주변 선박과 부딪혀 이를 포획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 행동의 원인이 바로 플라스틱 중 하나인 것이라는 것을요. 비닐봉지, 포장을 위한 필름 등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래가 비닐을 먹고 나서 죽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며 그 결과에서 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동물의 배에서 계속 축적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으로 인해 삭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무엇으로
적기에 500년 동안 썩지 않을까요? 석유에서는 기초원료 나프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석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낼 때 대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또한 페트병이 삭으며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온실가스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본래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여름, 겨울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이로 인해 몇 번씩 홍수가 나고 태풍이 하루 걸러 찾아왔습니다. 자주 산책을 가던 천이 범람하여 공원에 있던 농구 골대까지 물이 가득 찬 모습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의 침투에 조금씩 파괴하기 시작하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핸드폰, 화장품 용기 같은 많은 부분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면성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지구를 위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대체시키거나 플라스틱이 단기간에 썩는 물질로 변화시켜 이를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과도하게 필요한 물건의 소비를 줄이고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기 등과 같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잘했는데, 잠깐만. 우리 민영이 먼저 한번 코멘트 해볼래? 민영이 듣기 어땠어요? 그냥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더. 그럼 뭐 고칠 점은 없어? 고칠 점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채은이. 자, 채은이 듣기 어땠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지훈이가 어제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들으면서 조금 몇 가지 그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 내가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지적을 해줄게요.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채은 씨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내가 준비 시작하면 해주세요. 준비, 시작.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석초등학교 5학년 김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 및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경 관련 포스터를 보아도 그냥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숙제를 하고 있었을 때 바다에 일회용 마스크 등 우리가 버린 물건들이 바다 위에 동동 떠다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설마 저 사진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인 건가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며 조금씩이나 환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귀찮고 번거롭게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깨끗한 물을 못 마시고 미세먼지도 많아져서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고갈되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에 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잠깐 소개해보면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으로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간단한 빨래를 하고 샴푸나 린스 대신 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실 때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는 뽑아둡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당장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하면 지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행동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행동한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귀찮음과 불편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들을 저와 함께 해보실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좋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 우리 최민영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땠어요? 네, 잘한 것 같긴 한데, 좀 어제하고 비슷하게 좀 연설을 하실 때, 저 입장에서 뭔가 살짝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정이 살짝만 좀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후 위기, 주제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제가 정확히 뭐였죠? 김채연님?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냥 기후 위기를 막자.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나서자.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아. 세현 씨는 말을 참 짧게 하시는군요. 모든 말을 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기후 위기를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도 좀만 더 앞에 부분이 살짝 좀 많이 길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김지윤 씨 코멘트. 지난번에는 말의 속도가 되게 빨랐는데 이번에는 느려진 것 같아서 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좀 기니까 뒷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앞부분 때문에 뒷부분이 약간 좀 흥미있게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일단 어제보다는 훨씬 말이 느려졌어. 그건 되게 잘한 거야. 어제보다는 확실히 나아졌고, 그런데도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히 한번 짚어줄게요. 우리 정희정 박사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이동 중이신가요? 뭐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굳이 네, 이동 중인데 지금 마침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네,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네,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또박또박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본인이 제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쓰레기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이제 이런 거 보고 충격을 받았고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할 때도 바다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지 않게 하는 실천에 대해서도 좀 본인의 실천도 추가를 하고 그래서 아까 빨래할 때 세제 만들어서 한다는 걸 맨 앞에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생으로서 빨래를 매일 하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맨 첫 번째로 하는 실천을 맨 앞에 얘기했었던 바다의 쓰레기가 안 떠다니게 하는 실천 그 실천을 맨 앞에다 넣고 초등학생으로서 할 만한 실천들이 조금 더 앞부분에 있고 빨래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매일 빨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실천 같은 그런 거를 더 앞쪽으로 추가를 하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동 중에서 얘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채연이 얘기도 내가 자세히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최민영 학생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좀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짚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서울 중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5학년 최민영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 이렇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 김지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소개가 없었어요. 바로 그냥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근데 간단하게 우리는 모르잖아. 청중은 지금 최민영이 누군지 김지훈이 누군지 김채연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은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청중들이 편하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에 자기소개 꼭 들어가야 되고 계속. 1.5도. 1.5도씨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1.5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 연설에서 꼭 하고 싶은 메시지를 도입부에 쳐주란 말이야. 도입부에 쳐주면 청중들은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 알게 되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연설을 들을 수가 있거든. 근데 도입부에 무슨 얘기를 할지가 안 나오면 쟤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저 얘기하는 거지? 들으면서 계속 불편해. 계속 신경 쓰게 돼. 쟤 무슨 얘기 하려는 걸까?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도입부에 가급적 난 무슨 얘기 하려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얘는 1.5도를 얘기하니까 아 뭔가 1.5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죠. 자, 계속. 저는 어느 날 뉴스를 보았습니다. 10억 마리의 야생 동물을 죽게 하고 한반도 면적보다 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호주 산불에 대한 뉴스였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후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뉴스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호주 산불 얘기로 이어가고 근데 그게 기후가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관련되는 건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봅시다. 계속 해봐요. 헐, 어떡하지? 지금의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씨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니 자 잠깐만. 만약 1.1도 오른 것과 호주에서 산불이 난 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그 호주 산불이 일어난 게 아니 1.1도 올랐다고 해서 호주 산불이 난 건 아니잖아. 호주 산불은 그렇죠. 누군가 불을 냈겠죠. 그래서 났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호주 산불에 포착한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기후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 문장 정도 설명이 들어가고 뭐 이래서 다 빼라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들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계속 그 다음에 만약 1.1도씨 이상 기온이 더 증가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는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1.5도씨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먼저 뭐냐면 1.1도씨 올랐는데 호주 산불이 났는데 1.5도가 오른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 왜 1.5도냐?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자, 계속 봅시다. 먼저 우리 인간들은 자연보다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1도씨나 증가시켰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평균 기온을 현재처럼 증가시킨다면 7년 이내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7년 이내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7이라는 숫자와 1.5라는 숫자가 처음 나오는 거네요. 왜 1.5에 주목했는지가. 그럼 여기서 1.5도에 내가 주목했다라는 걸 한번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 1.5도씨라고 하는 그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한번 넣어주고 계속 1.5도씨 이상 증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의 몸의 체온도 1.5도씨 정도만 올라가도 아프듯이 지구도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증가한다면 세계 곳곳에 피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피해 중 몇 가지를 말하자면 폭염이 더 오래 지속되고 기후 위기 때문에 동물들이 살 곳을 잃고 인간들에게 내려와 전염시키는 신종 바이러스 등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만약 기온이 1.5도씨 이상 증가한다면 다시 그전 온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듯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7년입니다. 7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7년이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짐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겠다고. 저는 앞으로 음료수를 포장해서 마실 땐 가급적
텀블러를 사용하고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에코백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쭉 들어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산불에 호주 산불을 보고 놀랬고 그리고 나서 IC 무슨 뭐 인천 송도에 발표된 연구소 그 보고서는 어떻게 읽게 된 거야? 그 보고서를 읽게 된 계기는 뭐예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럼 차라리 그런 얘기를 써주라 이거지. 그러니까 호주 산불을 보고 놀랐어. 충격을 받았어. 이게 웬일이지? 우리는 전 세계에 무슨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송도에서 열린 무슨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그 연구소 그 발표문을 알게 됐어. 근데 거기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나 그 이제 7년 뒤가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기온이 1.5도가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이게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7.5도로 넘어가게 돼 1.5도가 올라가면 그 이상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염이 지속되고 기후 위기가 뭐 이벤트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계속 돌게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민영 씨가 몇 살이에요? 지금 12살이에요. 오케이, 12살인데 저는 7년 뒤면 19살이다. 19살이면 아직 성인도 못 됐는데 그때 벌써 지구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저는 아직 12살 청소년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갈 때는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음료수 마실 때 텀블러로 마시고 그다음에 장 보러 갈 때도 플라스틱 같은 거 쓰지 않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장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논리 구조는 대충 뭔지 알겠는데 조금 더 앞부분에 호들갑을 떨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1.5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지, 그거로 인해서 최민영 씨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감정들이 충분히 표현돼야 그게 청중들한테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청중들이 제가 정말 12살 아이가 저렇게까지 놀래서 저런 자기들 한번 7년을 저렇게 보내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앞부분에 감정을 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실천 방안 얘기할 때도 결국 텀블러 에코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텀블러 에코백 재활용? 그리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가급적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거. 오케이 좋아. 예.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도 그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4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부터 텀블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텀블러를 쓰고 절대 뭐 일회용 컵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에코백을 사용하겠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뭐 장 보러 갈 때라든가 할 때 항상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플라스틱 뭐 비닐봉지나 뭐 플라스틱 바구니를 쓰지 않겠다. 셋째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근데 어차피 민영 씨는 차가 없잖아요. 차가용이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아빠 차를 가끔씩 탈 오케이, 그럼 가급적 아빠 차도 많이 타지 않고 웬만하면 가족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도록 하겠다. 근데 네 번째는 아까 뭐야 빨대. 가급적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게. 빨대를 쓰지 않고 직접 이제 그냥 마시는 습관을 들이겠다. 이렇게 저는 4가지 습관을 앞으로 7년간 19살이 될 때까지 유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야 청중들도 그럼 나도 뭐 제가 12살짜리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더 친절하게 듣는 사람들이 듣고 나면 뭔가 저런 방법이 있겠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한번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그리고 내 생각엔 소품을 좀 이용하면 좋아. 어차피 집에서 이렇게 찍을 거면 에코백 갖다 놓고 텀블러 갖다 놓고 빨대 갖다 놔. 그리고 이제 보여주면서 텀블러를 쓰겠습니다. 에코백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빨대는 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스처도 해가면서 한번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다음번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김지윤 씨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김지윤 씨. 자, 준비
좀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그냥 김지훈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김지훈입니다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뭐 몇 학년 몇 번 밝히기가 싫어요? 학교를?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아니 몇 살 누구라든가 뭐 어쨌든 조금 정보를 청중들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조금 더 풀어서 자기소개해보자는 거지. 다시. 안녕하세요. 12살 김지윤입니다. 작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후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알바 이게 아니고 아니야. 이게 작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주어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김지윤입니다. 저는 작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후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자, 계속. 그리고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뱃속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항류고래가 선박과 부딪혀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연구하니 뱃속에서 포장을 위한 필름, 비닐봉지 등이 수도 없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그 12학생이 연구한다라는 건 좀 웃기고 그냥 알아보니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제 그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 뭐 이런 거죠. 자, 계속. 그 고래는 죽기 전까지 몹시 아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플라스틱은 새 어류들의 뱃속에서 왜 소화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케이, 알겠어요. 잠깐. 그 지윤 씨는 도입부에 시작할 때, 연설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김지윤입니다. 저는 오늘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입부에 간단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청중들이 나중에 연설을 들을 때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겠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계속. 그래서 삭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플라스틱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었기에 500년 동안 썩지 않을까요? 답은 석유입니다. 석유에서는 기초 원료 나프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프타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또한 페트병이 삭으며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온실가스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본래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여름, 겨울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이로 인해 하루에 몇 번씩 홍수가 나고 태풍이 하루 걸러 찾아왔습니다. 자주 산책을 가던 천이 범람하여 옆 공원에 있던 농구 골대까지 물에 잠긴 모습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 침투해 조금씩 파괴하기 시작하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플라스틱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핸드폰, 화장품 용기 등 많은 부분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면성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대체시키거나 플라스틱이 단기간에 썩는 물질로 변화시켜 이를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이 문장, 그 앞문장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 앞문장. 지금 방금 읽은 문장, 그 앞문장.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대체시키거나 아니, 그거 말고 그 앞문장.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면성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밑에 거요? 계속. 하지만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하지만이 두 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 굉장히 하지만이라는 건 역접이잖아. 굉장히 큰 접속사예요. 하지만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접속사거든. 앞에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야. 근데 하지만이 그렇게 두 문장 연달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하지만 뭐뭐 했습니다. 하지만 또 뭐뭐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뒤집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바로 붙어서.
그러니까 그런 접속사는 꼭 필요할 때만 쓰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좀 떨어뜨려서 쓰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장을 좀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연달아 하지만이 나오는 건 안 좋아요. 계속. 더불어 과도하게 포장된 물건의 소비를 줄이고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등과 같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일 여기도 간단한 방법이지만 잠깐. 이게 뭐냐면 너무 그 대안들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어. 후루룩 얘기하니까 사실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하라고. 쪼개서. 예를 들면 무라벨 제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라벨 제품이라는 거 나 지금 지훈 씨한테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훈 씨 연설에서 무라벨 제품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왜 무라벨 제품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무라벨 제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라벨이 없는 제품이겠지 당연히. 예, 근데 왜 무라벨 제품을 써야 되냐 이거야. 라벨을 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하나씩 띄워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청중들이 다 친절하게, 청중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후루룩 다 지나가 버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정작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청중들이 이 연설 듣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떠먹여줘야 되는 거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한테 떠먹여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뒷부분 결론 부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다시 계속.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그리고 플라스틱 다이어트란 말도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플라스틱 다이어트란 말을 가급적 내가 처음에 쓰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많은 플라스틱 물건들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라든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다이어트란 말을 한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처음에. 그리고 나서 왜 플라스틱이 문제냐면 내가 여름에 뭐 과학관에서 강연을 들었더니 알바트로스가 죽었는데 뱃속에 빨대가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고래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해서 배를 들이받았어. 근데 그 고래가 죽어서 열어보니까 뱃속에 비닐봉지가 가득 차 있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 결국 뭐야?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럼 플라스틱은 뭐가 문제야? 500년간 썩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썩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삭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그대로 두면 지구가 엄청난 기후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생성되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연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저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갈게요. 민영아 고생했어. 야, 우리 가기 전에 사진 한번 찍자. 자, 우리 정희정 박사님도 잠깐 얼굴 피시고. 자, 앞에 보세요. 카메라 보시고. 자, 웃어. V 하던가. 하나, 둘, 셋. 네, 찍힌 것 같아요. 그럼 민영이 나가고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혹시 정희정 박사님 혹시 방금 지훈이가 얘기한 거에 지훈 씨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 네. 그 문장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제 귀에는 들렸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석유에서 나프타를 빼고,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설명할 때, 꼭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짧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학습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설명하는 건 좋지만 또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그 다음에 또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가스고 그 뒤에 나오는 메탄가스도 온실가스고, 온실가스는 더 큰 개념이잖아요. 온실가스의 종류 중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를 그렇게 두 번을 바로 뒤에다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은 그 부분이 너무 길고 불필요한 반복이 돼서 그냥 이산화탄소, 메탄 그게 다 합쳐서 온실가스니까 그 문장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래라고 안 하고 향유 고래라고 하고 또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포장용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썼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고래라고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뱃속에 비닐봉지가 가득했다 뭐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포장용으로 쓰는 뭐 이렇게 연구 결과를 뭐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앞에 이제 충격이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해도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향유 이러다가 고래를 놓쳤어요. 향유 뭐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고래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그 부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원고를 올려주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는 약간 해줄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할게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자기가 말할 때 어려운 거는 쉬운 말로 다 고치세요. 어차피 이건 연설이기 때문에 연설은 구어체로 전달하는 거거든. 문어체가 아니야. 내가 말을 해보는데 내 말이 좀 어렵다 싶으면 다 쉬운 말로 고쳐서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김채연 학생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숲초등학교 5학년 김채은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 및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좀 더 천천히. 알겠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숲초등학교 5학년 김채은입니다. 자, 다시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서초등학교 5학년 김채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지금 너무 후루룩 이렇게 다 지나가거든? 처음보단 느려졌는데도 계속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숲초등학교 5학년 김채은입니다. 아까보단 좀 낫지만 저는 서울 한서초등학교 여기까지가 또 후루룩 가버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서초등학교 5학년 김채은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로. 자, 계속. 오늘은 환경오염 및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환경오염 및이라고 하지 마세요. 환경오염과. 밋이라는 말은 문어체야.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른들이 쓰는 말이고 일반적인 대화할 때 밋 이런 말 써요. 친구랑 얘기할 때? 그런 말 안 쓰죠. 그런 말은 다 빼라고. 친구랑 얘기할 때 안 쓰는 말은 다 빼. 저는 오늘 환경오염과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환경오염과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에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경 관련 포스터를 보아도 그냥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숙제를 하고 있었을 때 바다의 일회용 마스크 등 우리가 버린 물건들이 바다 위에 동동 떠다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도 마스크 등이란 말 친구랑 얘기할 때 써요? 야, 오늘 뭐뭐 등이 되게 좋더라. 이런 말 써? 안 쓰죠? 안 쓰는 말 쓰지 마. 친구랑 얘기할 때 안 쓰는 말은 다 쓰지 마세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마스크와. 화이트를 봤더니 바다 위에 일회용 마스크와 다양한 쓰레기들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다시. 그런데 과학 숙제를 하고 있었을 때 바다의 일회용 마스크와 우리가 버린 물건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설마 저 사진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인 건가? 제 눈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조금씩이나 환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귀찮고 번거롭다고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깨끗한 물을 못 마시고 미세먼지도 많아져서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고갈되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의 혜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잠깐 소개해 보면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으로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간단한 빨래를 하고 자, 여기까지 잠깐. 채은 씨, 네. 실제로 빨래 해요? 가끔 해요.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이상? 달에 한 번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보다 좀 많다는 거죠? 그 네. 베이킹 파우더로 이게 재밌긴 한데 이게 청소년이 베이킹 파우더로 구연산 뭐 해가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그 빨래 한다는 게 좀 와닿진 않긴 해. 예. 그리고 이게 태은 씨 연설은 해양 쓰레기에 관한 연설이에요. 앞부분에 해양 쓰레기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쓰레기가 결국 해양으로 가서 바다를 오염시켜서 그게 결국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들어가고 뭐 생선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선을 잡아먹은 새한테도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연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해양 쓰레기 문제로 시작한 건 되게 참신하고 좋았는데 일회용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마스크라든가. 근데 그게 그 너무 뒤로 가면은 초점이 모아지기보다는 팍 하고 이렇게 넓게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해양 쓰레기부터 베이킹 파우더까지가 너무 멀다는 거야. 청중들이 듣기에. 그래서 그게 하면서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설문을 해양 쓰레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하고 네.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뭘 하면 되겠어요? 일단 라벨이 없는 제품을 사거나 그 일회용품을 최대한 안 쓰는 일이요. 뭐 그런 거 좋죠. 예, 예를 들면 아까 해양 쓰레기 언급할 때 일회용 마스크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네. 태연 씨는 마스크를 매일매일 새 걸로 갈아 껴요? 아니면 기존 거를 빨아서 다시 써요? 저는 그냥 KF94 같은 그런 마스크를 쓰는데 그래도 너무 고작 1시간 뭐 2시간 되게 짧게 쓴 거는 한 다음날 조금 잠깐 재활용은 해요. 너무 짧게 쓴 것들은. 그렇죠. 근데 대개는 하루 쓰고 KF94 다 버리잖아요. 네. 버리고 또 다음 또 새로 쓰고 그리고 그 마스크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쓰레기가 되는 거. 그렇죠. 다 쓰레기 돼서 어딘가에 버려져서 결국 그게 바다로 흘러가서 해변가에 이렇게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짧게 쓴 마스크는 바로바로 버리지는 말고 그래도 웬만하면 쓸 수 있는 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스크를 매일매일 하기보다 조금이라도 길게 여러 번 재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재활용이 가능한 마스크들도 있고 뭐 빨아서 쓸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마스크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이용한다든가 그걸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요. 마스크 재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KF94는 되게 황사를 막는 마스크잖아요. 황사나 미세먼지를 막는 마스크인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말, 침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굳이 KF94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일반 헝겊 마스크 같은 걸 쓰면서 그걸 빨아서 다시 쓰기도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 채은 씨 같은 학생은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아마 94를 쓰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지만 마스크를 더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기로 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본인이 실제로 자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 베이킹 소다로 친환경 세제 만들어서 빨래하는 건 너무 특이한 일이고 너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거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좀 채은 씨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뭘까? 이걸 좀 더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게 연설문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연설문도 좋아. 이대로 해도 중간은 돼. 이대로 해도 그냥 천천히만 읽으면 천천히 읽고 영상 찍으면 뭐 중간은 될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니까 이 정도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잘했네 하고 뭐 상 받았네 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이왕 이거 유튜브에 영상 기록 남는 거잖아. 나중에도 친구들도 볼 수 있고 선생님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보는데 이왕이면 인상적으로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 최은 씨 연설이 끝났을 때 아, 제 마스크 얘기하네. 제 그 해양 쓰레기 얘기하네. 이렇게 딱 기억에 남게끔. 그렇게 연설이 그 해양 쓰레기 문제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로 쭉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 네. 뒷부분 남은 거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뒷부분 남은 거. 샴푸나 린스 대신 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실 때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는 뽑아둡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집에서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당장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모이면 분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 지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행동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행동한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귀찮음과 불편을 잠시 내려놓고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들을 저와 함께 해보실래요?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이 결국에는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을 함께 하자는 거야. 주제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앞부분에 해양 쓰레기로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실천 방안들이 너무 넓게 퍼져 있어. 다양한 건 다 건드려. 근데 이렇게 되면 귀에 별로 이렇게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수많은 연설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 쓰레기 혹은 마스크 재활용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걸 중심으로 연설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뭐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뭐 대충 끝났고 우리 김지훈 학생부터 오늘 첨삭 한번 진행해봤는데 어땠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로 고치는 거니까 처음 고칠 때랑 처음 고칠 때보다 좀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우리 김채연 학생도 소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제가 처음에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피드백을 좀 받고 나니까 좀 말을 천천히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정희정 박사님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들어오셨군요, 이제. 음소거 키시고. 네. 네, 음소거가 꺼진지 몰랐네요. 어머, 지금 예,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니,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아까 제가 뭐 얘기했었던 거를 윤범기 기자님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쳐보세요. 아까 방금 김채은 학생 예, 실천 지침을 이야기하는 순서나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예,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마스크부터 일회용품이 아닌 걸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계속 일회용 마스크를 썼지만 앞으로는 뭐 헝겊으로 만들어진 빨아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든가,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내용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마스크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뭐 휴지 코 풀 때 휴지도 그보다는 손수건으로 하고 빨아서 다시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실천이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서도 그 휴지 티슈 말고 손수건으로 손 닦고 이제 이런 게 다 그 일회용품 덜 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다양한 실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래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도 다만 세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 있잖아요. 이 옷을 빨래할 때 이 옷을 만들 때도 우리 김지윤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든다고 했는데 옷도 석유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옷이 플라스틱이에요 또. 그래서 빨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다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이야기를 한다면 세제 이야기보다는 빨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천연 소재로 만든 옷을 입어야 되는데 화학 석유로 만든 그런 옷을 많이 입는 거. 그래서 그걸 또 빨면 빨수록 바다로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물고기들이 먹고 우리가 또 그걸 잡아먹고 우리 뱃속으로 또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그런 거라서 일회용품 덜 쓰기에 를 실천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맨 앞에 시작했던 마스크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윤범기 기자님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김지윤 학생이랑 그렇게 둘만 있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네. 예, 김지윤 학생도 어제보다 굉장히 잘했고 그게 쏙쏙 잘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만 조금 더 고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분 다 뭐 그 원고를 본인이 조금 더 최종적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녹화하기 전에 조금만 첨삭을 더 해주면은 완벽하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정을 봐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이런 식의 온라인 첨삭을 좀 더 하고, 지금 뭐 촬영 일정이 28일까지 연기된 거 들으셨죠? 그 촬영하는 게 28일로 연기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감이 좀 늦어졌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촬영에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오늘 첨삭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 빠이빠이.